안녕하세요. 서비의 전원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택을 짓기 전이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난방의 관점에서 오로지 설계만으로 난방을 적게는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공을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기에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잘 따라 하시면 난방에 탁월한 집을 충분히 지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도 얼굴이 예쁘면 얼굴값 한다는 말이 있지요.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죠. 미인 박명이라는 말도 있고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대부분 예쁠수록 멋질수록 하자도 많고 냉난방의 효율도 떨어지고 당연히 집의 수명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집을 예쁘게 멋있게 지어야 잘 팔리니 집을 지어 파는 분양업자들은 최대한 화려하게 집을 짓고 또 그런 집 모양이어야 구매를 하기에 그런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하자 발생과 높은 냉난방비로 특히 겨울철 난방비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본인의 선택입니다. 멋지고 예쁜 집을 사고 난 후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태양광도 크게 6kW짜리 설치하고 냉난방기도 설치해서 전기세 걱정 없이 빵빵 틀고 살아도 그것이 좋다면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난방을 위해 전기나 가스의 개입을 줄이고 오로지 설계만으로 냉난방, 특히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집의 모양은 옛날 에스키모들이 살았다는 그 이글루와 같은 돔 형태의 집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모양의 집은 실용성이 떨어져서 거의 없지요. 그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의 모양은 우유팩 모양의 집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겉 표면적이 작다는 얘기예요. 겉 표면적이 작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적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돔 형태가 겉 표면적이 가장 작고 그 다음이 우유팩 모양입니다. 우유팩 모양으로 집을 지으면 외관이 굉장히 단순해서 좀 멋이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단순한 모양이기 때문에 건축할 때의 하자 발생도 가장 적고 에너지 효율도 가장 좋은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난방에 탁월한 집, 겨울철에 난방비 안 드는 집을 지으려면 첫째, 우유팩 모양으로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유팩 모양으로 집을 지었고 태양 에너지의 유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관문도 집 측면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난방도 잘 되고 난방이 잘 되는 집은 여름에도 그만큼 더 시원합니다. 만약 모양이 너무 밋밋해서 좀 튀어나오고 들어가게 변형을 주신다고 해도 최소한의 변형만 주셔야 돼요. 우유팩 모양에서 벗어날수록 냉난방비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유팩 모양에서 벗어날수록 겉 표면적이 늘어나 당연히 열 손실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난방비 상승 또한 자재비 상승, 하자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겉 표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 자, 이게 마당이라고 합시다. 잔디밭이 좋겠네요. 여기에 집이 지어졌다고 합시다. 한 칸에 2평이라고 치고 15칸이니 30평짜리 주택이네요. 이때 외벽의 개수는 16개가 들어가네요. 실제 건축할 때 정말 이렇게 외벽의 개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겉면적을 쉽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너무 밋밋하니 그럼 좀 변형을 한번 줘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30평짜리인데 이때 외벽의 개수는 18개가 되어서 처음 때보다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좀 더 변형을 줘 볼게요. 이것도 역시 30평짜리인데 20개가 되어서 처음 때보다 4개가 늘어났습니다. 난방비가 좋은 설계의 첫 번째는 우유팩 모양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날수록 난방비는 올라갑니다. 다음은 두 번째.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 이건 아주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정남향으로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정남향 집으로 집을 지으면 여름에는 해가 높이 떠서 지붕 처마에 빛이 걸려서 웬만하면 실내로 빛이 들어오는 일이 없어서 좋아요. 겨울에는 해가 낮게 떠서 햇빛이 집 깊숙한 곳까지 들어옵니다. 이 사진은 10월 말에 찍은 건데 해가 가장 낮게 뜨는 12월에는
거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해가 들어오더라고요. 햇빛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겨울에도 햇빛의 힘만으로도 집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은 쉽게 올라가더군요. 겨울철에는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정남향이라고 해도 집 앞에 주택이나 건물이 있다면 그림자가 가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잘 지어야 합니다. 집을 짓기 전 앞에 건물이 있어서 찜찜하면 12월에는 해가 30도까지도 떨어지니 그럴 때는 설계사무소에서 그림자 계산까지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겨울 며칠 내내 해가 안 뜰 때도 있지요. 그때는 보일러 틀어야죠. 다음은 세 번째. 주택에서 열 손실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지붕과 벽체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들을 비롯해서 벽체에 붙어있는 창호 등은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매년 그 기준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흡사 디젤 자동차 및 내연 기관차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향후 몇 년까지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차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서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차를 퇴출시키는 것 같이 건축 자재도 매년 그 기준이 상향되어서 에너지 손실을 유발하는 자재들을 계속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부실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벽체나 지붕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은 바닥을 통한 에너지 손실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집 전체의 난방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바닥은 콘크리트 외에는 아직도 대안이 없거든요. 바닥에는 은박 매트를 꼭 깔아야 하느니 아이소핑크를 써야 되느니 비드법이 좋다느니 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시멘트 타설로 끝내는 게 좋다느니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다 들어보면 그런 말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초 공사를 마친 후에 다시 60여 cm 정도 내외로 빈 공간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다시 말해서 빈 공간 위에 집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기가 최고의 단열재이기에 이런 방법의 경우 바닥 시멘트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지요. 아무튼 기초에 단열재를 넣었건 안 넣었건 어떤 재료를 사용했든지 간 바닥의 냉기는 무시할 수준이 안 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2층에 방이 3개가 있고 가장 작은 방은 1층에 1개가 있는데 2층에 있는 방은 보일러를 한번 틀면 밤새도록 단 한 번도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아도 온도가 유지가 돼요. 잠깐 한번 볼게요. 밤 10시부터 온도 측정했고요. 보일러가 몇 번이나 돌아가는지 보죠. 실내 온도는 현재 23.5도, 세팅은 24.5도, 10시 23.5도, 1도 높게 세팅을 했고요. 외부 온도는 표와 같습니다. 계속 돌고 있네요. 거의 이제 1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예, 보일러가 꺼졌네요. 속도를 좀 올려 볼게요. 12시 25.5도, 1시 26도, 2시 26도, 3시도 갔고요. 네, 4시 26도, 5시 26도. 생각하고는 좀 다르네요. 저는 조금씩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라. 네, 이제 7시가 되니까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25.5도로. 실제로는 보일러를 켤 때 이렇게 1도를 올리지 않고 0.5도만 올립니다. 1도만 올려도 너무 덥습니다. 보일러도 실제로는 0.5도만 올려도 온도 치고 보일러가 가동을 멈추면 다음날 아침까지는 보일러가 돌지 않고 온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1층에 있는 방은 보일러를 틀면 대충 느낌으로 1시간 돌다 1시간 꺼지다 계속 똑같은 패턴 1시간 돌다 1시간 꺼지다 무한 반복을 하더라고요. 1층에 있는 방 1개가 2층에 있는 방 3개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설계 세 번째는 바로
잠자는 방은 2층에 만들어라 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단열재는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의 단열 효과에 대한 짧은 영상 잠깐 한번 볼게요. 실제로 모든 단열 물질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훌륭한 단열재는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의 열 저항은 0.1W인데요. 그만큼을 따라갈 수 있는 열 저항 값을 가진 단열재는 없다고 해요. 흔히 내장 인테리어를 할 때 단열재를 대고 그 다음에 각재를 대고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각재를 대는 이유는 공기층을 둬서 단열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층 방은 공기 위에 떠있는 구조이죠. 1층의 천장은 2층의 바닥이죠. 1층의 천장과 2.5m 내외의 1층의 그 공간은 공기의 흐름이 없기에 지구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단열재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집을 지었는데 문을 다 닫았는데도 어디서인지 모르는 찬바람이 느껴진다면 아무리 신축 건물일지라도 그것은 집의 어느 부분이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이 이렇게 지어졌다면 잠자는 방을 2층에 짓는다 해도 별다른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 채널 15번 그 영상에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잠깐 다룬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모든 창문을 다 닫으면 바람 한 점 느껴지지 않는 단열이 잘 되는 집이라면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 잠자는 방 같은 곳은 2층에 만들어야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집에 연로한 분이 계셔서 아니면 본인이 좀 나이가 많고 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다 무시하고 단층집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태양광도 가급적이면 3kg 말고 6kg짜리 같은 거 큰 거 올리시고 온열기 같은 것도 이렇게 빵빵하게 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 30평으로 집을 지었고 증축을 해서 지금은 38평인데 3년간 한 번도 2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난방비가. 혹 시간이 되신다면 7번 영상에 그 난방비에 대해서 별도로 다룬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보일러를 외출로 해놓으면 안 되느니 그런 영상이 있던데 뭐가 더 에너지 절감이 되는지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외출로 해놓고 살고 있고요. 물도 펑펑 쓰는 편이에요. 아끼지 않고 매일 욕조에 물 받아놓고 씻고 한 녀석은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고 설거지는 당연히 온수로 하고 신경 안 쓰고 살아도 20만 원은 넘은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가스값이 많이 올라서 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LPG인데 도시가스로 계산하면 60% 수준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면 12만 원을 넘긴 적이 없다는 말이 되겠네요.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중순이면 도시가스로 다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목조가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살아보니까 목조는 난방과 환기에서는 정말 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문을 완전히 다 닫아도 집이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하지도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가습기도 제습기도 살다 보니까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당근에 팔았어요. 제 채널 10번 영상에 경량 목조의 장단점이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계를 통한 난방비의 절감, 마지막 4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법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 자재들의 품질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붕이나 벽체, 이런 창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초가 되는 바닥은 예외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이 4번째 설계를 통한 이 난방비 절감에 대한 방법은 예를 들어 40평짜리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같은 40평짜리를 짓더라도 단층으로 이렇게 40평을 짓는 거하고 1층 20평, 2층 20평 이렇게 짓는 거하고 난방비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40평짜리 단층집은 40평의 그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 거고, 똑같은 40평이라도 2층 집으로 지었다면 결국 20평의 바닥에서만 냉기가 올라오고 에너지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난방비 차원에서는 이렇게 같은 평수일 경우에는 2층 집으로 짓는 것이 훨씬 에너지 절감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할게요. 첫째, 우유팩 모양으로 집을 지어라. 둘째, 꼭 정남향으로 집을 지어라. 셋째, 보일러 가동을 많이 해야 하는 방은 2층에 위치시켜라. 넷째, 같은 평수이면 단층보다는 복층으로 집을 지어라.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다 실용적인 멋진 집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